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중급 문법이죠. 대표적인 중급 문법인 느라고에 대해서 우리 작성한 교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느라고는 사실 이제 문법의 의미가 중요하죠. 부정적인 일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라서 자, 학습 목표 느라고를 이용해서 하지 못한 일이나 좋지 못한 결과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죠? 제가 학습 목표는 평가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할 수 있다로 보통 끝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저 익힌다, 배운다, 뭐 설명한다 이런 것들은 되게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죠? 자, 2번은 뭐 굳이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1번의 학습 목표 이 내용만 있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이 학습 내용, 그 단계별 학습 내용과 교사와 학생의 바라는 색깔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라라고 했는데, 여기 글씨체는 같지만 이제 색깔이 구분되죠. 이렇게 가독성 있게 이렇게 잘 작성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수업 내용을 간단히 확인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의라고 하다를 배웠나 봅니다. 그래서 교사의 발화를 보면 지난 시간에는 의라고 하다를 배웠어요. 다들 배운 내용 기억해요.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연습해 보라고 했어요. 뭐뭐 씨는 주변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책 사달라고 했어요. 뭐뭐 씨는 책 사달라고 했어요. 뭐뭐 씨는 뭐라고 했나요? 친구한테 공부하라고 했어요. 선생님도 동생에게 공부하라고 했어요. 라고 해서 뭐 아주 사소한 부분들은 있는데 뭐 잘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칭찬할 부분이 이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되받아 주는 것이 정말 실제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죠. 학생이 혹시나 틀리게 말했다면 되받아서 학생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 줌으로 인해서 학생이 어디가 틀렸는지, 물론 이제 교사가 학생의 말을 틀린 거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고, 약간 완성된 문장으로, 만약에 틀린 게 있다면 적절한 문장으로 바꿔서 한번 말해주면 소극적인 학습자일 경우에 직접 지적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교사가 바른 문장을 말해주면 아, 내가 어디가 틀렸구나 인지할 수도 있죠. 또 혹은 학생이 만약에 억양이나 뭔가 틀리게 말했을 때 선생님이 뭐 바른 문장 고쳐준 게 아니라 학생의 말한 것을 그대로 한번 반복해주면 학생 입장에서 내가 뭔가 틀렸나?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고는 있으나 오류가 아니라 잠깐 실수한 것이라면 선생님이 이렇게 반복해 주는 거 또 좋습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학생이 말한 걸 한 번 더 이렇게 말해 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모국어 화자의 톤으로 말해 줌으로 인해서 다른 학습자들도 그 어휘와 표현들을 그 문장들을 다시 한번 학습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말한 거 선생님이 한번 되받아 쳐주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입 부분에는 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전개 단계로 넘어오는데 그래서 게임 얘기를 뭐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개 단계에서도 이렇게 게임으로 이어지는 거 이런 것도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게 디테일하게 한 수업을 연결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아주 칭찬할 만한 내용이죠. 네,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경 쓰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단계는 이제 노출 단계죠. 목표 문법을 바로 제시하기보다 잠깐 노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연역적으로 문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문법의 의미가 어떤 문법일까라고 간접적으로 익힐 수 있게끔 이렇게 노출해 주는 단계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교수는 이게 교수자는 노출을 하려고 하는데 학습자 입장에서는 그게 노출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출하는 단계에서는 금방 요 문장이 지나가면 안 되고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해야 돼요. 근데 이 교환에서는 이게 교사의 발화 톤이라든지 발화 속도까지도 구현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노출을 시키려면 한 번이 아니라 한 두 번 정도 예문과 상황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수자 입장에서는 노출한다고 했지만 학생에게는 전혀 입력이 안 되면 노출의 효과가 없죠.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게임 너무 좋아해요? 게임 하느라고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여기 느라고 한번 들어갑니다. 그죠? 선생님은 게임 전혀 안 해요.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왜? 선생님은 수업 준비,
하느라고 바빠요. 오케이. 느라고가 2번 들어갔습니다. 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할 때 제가 느라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천천히 읽었죠. 그래서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느라고를 넣어서 이렇게 좀 천천히 그 부분만 부각시켜서 말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노출 단계를 거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느라고를 배울 거예요 라고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실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아직 노출 단계인데 여러분 이 느라고의 의미가 뭘까요? 하고 학생에게 질문하고 또 교환해서 학생이 뭐 원인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학생들이 이 문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대답을 제대로 할 리도 만무하고 또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느라고를 이용해서 대답하는 아예 느라고 배우지 않은 문법을 노출 단계만 거친 상태에서 이 배우지 않은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까지 만드는 그런 것들을 교환에 집어넣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노출하고 이번 시간에 느라고 배울 거예요 라고 하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PPT를 이분이 만드셨어요. 네, 저는 이 교환을 교육할 때 항상 교환에 PPT 넣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죠. 자, 이 PPT를 넣고 그 옆에 이 PPT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바로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게 딱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단계별로 지금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는지가 가독성 있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PPT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잘 넣었습니다. 다만 PPT에서 자, PPT 구성은 여기 목표 문법이 있고 의미를 간단하게 넣으라고 했어요. 느라고 정도니까 한 3급 정도면 이 정도 말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문이 한 2-3개 정도 들어가면 좋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예시에 하지 못한 일의 뭐 이유나 원인 이거는 예시는 아니잖아요. 위에서 했던 말인데 이 부분은 굳이 필요 없죠. 이거 빼고 지금 예문이 3개인 거예요. 그럼 여기도 점을 하나 찍어줘야지 하나 둘 하고 그 다음 밑에는 위에 거 가지고 연습하는 건가?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낮잠을 자느라고 숙제를 못했어요가 여기 밑에 한 번 더 오는군요. 오케이. 그러면 굳이 요 문장 말고 요 문장 있으니까 하나, 둘 문장, 요 2문장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질문하는 건 일단 빼고 2문장만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문장 정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또 교원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라고 하면 PPT는 어느 정도 만드는데 그저 여기 있는 예문만 읽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여기 의미는 보여줬지만 학생들한테 이거 설명하고 자 알았죠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문법을 가르칠 때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교재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부록에 나와 있는 이런 의미 설명 요거를 그냥 읽어주고 이해했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이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예문과 상황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그 문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밥 먹느라고 연락 못 받았어요. 자, 민수가 연락을 못 받았어요. 왜요? 밥을 먹느라고. 밥을 먹어요. 먹느라고, 느라고 앞에 밥을 먹다. 이게 원인. 그 다음에 연락을 못 받았어요가 이제 그 결과죠. 요렇게 원인, 결과 얘기를 해주고, 특히 느라고는 부정적인 일, 안 좋은 일인 거예요. 그죠? 연락 못 받았다, 숙제 못 했다. 이런 거 다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일, 그러면 좋은 일에 뭐 그런 것도 있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이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느라고 못 쓰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합격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일의 원인, 이 정도만 간단하게 쓰고, 여기에는 요 예문들을 이제 제가 말한 안 좋은 일인데 그 원인을 얘기할 때 이렇게 느라고를 쓴다라는 게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은 밥 먹느라고 연락을 못 받았어요. 선생님 동생인 머머씨는 낮잠을 자느라고 숙제 못했어요. 머머씨, 선생님은 왜 연락을 못 받았어요? 선생님은 밥 먹느라고 못 받았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연락을 못 받았어요. 왜요? 밥을 먹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일의 원인이에요.
느라고 써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에요. 연락 못 받은 거 안 좋은 일이죠? 이럴 때 느라고 씁니다. 이런 거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문장이 있는데요. 저는 숙제를 해서 연락을 못 받았어요. 또는 숙제했기 때문에 숙제했으니까 연락 못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학습자들이 초급 단계에서 배우는 기 때문에 아어서 니까 이런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원인이잖아요. 느라고도. 그러면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숙제를 해서 했기 때문에 했으니까 하고 느라고는 뭐가 다릅니까? 그냥 바꿔 써도 되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느라고 자리에 아오서나 기 때문에 니까 넣어도 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지점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바꿀 수는 있으나 한국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에요. 자, 연락 못 받았어요.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의 원인을 말할 때에는 느라고를 쓰는 걸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어서와 니까와 기 때문에 차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라고 안 해도 되는데 안 좋은 일일 때에는 여러분 이제 느라고 기억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의 원인을 말할 때 느라고를 좋아합니다. 이 정도로 말해주면 이제 그 차이를 쉽게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여기에 또 이제 예문을 또 다른 예문들을 넣어준 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요 분의 특징이 요렇게 했던 말 또 하는데 나름의 의도가 있기는 하겠지만 굳이 했던 말 또 할 필요 없이 그냥 아니면 요 문장과 요 문장만 보여주든지 요 문장과 이렇게 의문형으로 하는 거 요 두 개만 보여줘도 돼요. 굳이 이렇게 했던 것도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예문을 보여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앞에서 얘기했죠. 이런 걸 생략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자꾸 복잡한 어떤 어휘나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으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이 목표 문법만 이렇게 좀 부각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 기타 막 언어 정보가 있으면 일단 그 PPT에 눈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문 위주로 넣어 주십시오. 목표 문법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네, 여기 옆에 있는 발화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의미를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아까 나왔다면 그 다음에 그 의미 설명을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한 번에 이렇게 슬라이드로 한번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형태 정보 연습하는 거 중요하죠. 형태 정보 연습할 때 이렇게 여러 문법들을 이렇게 받침 유무,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받침 유무에 따라서 또 어간의 모음에 따라서 아냐 오냐 아니면 아우가 없느냐에 따라서 붙는 그 이 형태가 존재하는 거죠. 문법이 달라지죠. 그런 거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꼭 얘기했던 게 조합할 때 반드시 요 밑에 불규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디귿, 비읍, 시옷, 리을 탈락, 르 불규칙, 히읗 불규칙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이 문법 배우기 전에 배운 게 있으면 들어가라 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느라고 같은 경우에는 니은으로 시작해요. 니은과 만났을 때 바뀌는 우리 불규칙이 있었습니다. 네, 리을 탈락이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 리을 탈락이 들어가는 예들을 써주고 불규칙의 변화들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잘했죠. 다만 여기에 부정문 제약이 들어갔는데 부정문 제약은 여기에서 나눌 게 아니라 요 느라고가 제약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부정문 제약 말고도 예를 들면 느라고 앞에 안, 못, 부정속 같이 못 쓰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 표지 at, 또는 get 이런 거 다 못 써요.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그리고 주어도 일치해야 되죠. 앞 문장, 뒷 문장. 이런 얘기들은 여기 형태 정보 설명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따로 일단 형태 정보까지 해서 어느 정도 학습자들이 이 문법에 익숙해졌다면 또 부차적인 그런 어떤 화형 정보라든지 유사 문법과의 비교 또 기타 제약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이 문법을 이해하고 말하고 쓸 수 있을 정도가 된 다음에 다른 정보들이 주는 게 좋습니다.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요 슬라이드에서 다 좋은데 요 부분은 나중으로 좀 빼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요 형태 정보 배운 다음에는 요런 거 연습해야 되죠. 중급이라서 요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학습자에 따라서 아직까지 이런 정확성에 대해서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얘기해주면 좋고요.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반드시 여기에 리을이 들어가야 됩니다. 리을 탈락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좋습니다. 이것도 잘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모양으로 또 연습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네, 이것도 좋습니다. 그죠? 뭐뭐씨 왜 전화 못 받았어요? 하고 늘하고 이용해서 대답해보라 라고 하면 좋죠. 뭐 아니면 여기에 이게 너무 어려우면 여기 뒷부분은 좀 주는 게 좋아요. 늘하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이런 문장을 주면 앞에만 빈칸으로 해줘도 돼요. 아예 통으로 빈칸 주는 것보다는 좀 부담을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 네, 여기에 제약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군요. 아까 부정문 제약 그것도 여기 뒤에 넣으면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 지금 되게 자세하게 넣었죠. 이 교환에서 뭐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한다 했는데 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늘하고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일의 원인이에요. 일의 원인인데 안 좋은 일에 쓴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시간이 걸리는 동사에 쓴다는 거. 요 두 가지예요. 요거 두 가지가 아까 제가 요거 두 번째를 얘기 안 했는데 네, 잠깐 잊었습니다. 요 두 가지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부정적인 일만에 쓰는 게 아니라 뭐 늦게 일어나느라고 지각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어나는 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거니까. 시간이 걸리는 동사에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넘어지느라고 안 돼요. 감기에 걸리느라고 안 돼요. 뭐 생각이 나느라고 안 돼요. 시간이 걸리는 동사에만 쓸 수 있다. 자, 이 느라고 대신에 아어서나 니까나 기 때문에를 쓸 수 있지만 여러분 안 좋은 일이에요? 시간이 걸리는 동사예요. 그러면 느라고를 쓰세요. 한국 사람은 안 좋은 일인데 시간이 걸리는 동사일 때면 느라고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다만 이거 가르치는 건 잘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PPT에 주면 학생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말로 풀어 하는 것보다 이 봐요. 보기만 해도 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말로 이렇게 직접 풀이야 하는 것보다는 그냥 at, get 하고 느라고 하고 x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뭐 at과 get과 결합하지 않는다. 막 결합하다 이런 말 어렵잖아요. 그냥 이거 보면 그냥 금방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요 밑에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지금 여러 꼭지에 이런 느라고의 제약들을 넣어줬는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요것도 느라고를 느라로 줄여서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냥 밑에 느라고 있는 문장 밑에 고를 생략한 문장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라고 같다 이렇게 equal 해주고 그 밑에 예문 넣어주면 돼요. 고가 생략된 문장.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까지 아주 자세하게 넣었는데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가 들어가죠. 보통 이제 교재에는 워크북이 있으니까 워크북의 내용들 활용하면 되고요. 네,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워크북도 지금 이렇게 넣었지만 사실 자 1번 민수씨 해보세요. 2번 투이씨 해보세요. 이렇게 시키면 뭐 연습문제 1번, 2번, 3번을 다 그렇게 시키면 지루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앞에 칠판에 나와서 써보게 할 수도 있고요. 칠판에 나와서 써게 하는 거 저는 아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칠판에 나와서 쓰면 동료 학습자들이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지적하고 수정해 주는 것보다 동료 학습자가 수정하고 지적해 주고 동료 학습자를 통해서 어떤 학습 결과물을 같이 보는 거에 여러 효과가 많습니다. 교육적인. 그런 차원이 있고 또 학생들도 쉬는 시간에 칠판에 글 써보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그러지 않았나요? 막 쉬는 시간에 칠판 가서 막 낙서하고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 주는 것도 너무 단조로운 연습 문제 활동이 되는데 그런 기회 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활동이 좀 들어가면 좋죠. 어떤 활동이 들어갔는가 했더니
하지 못한 일이나 좋지 못한 결과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경험을 통해 써본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을 긴데 그냥 이런 활동 주면 항상 선생님이 샘플 이렇게 예시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가 수행하라고 지시한 것들을 잘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문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요 관련해서 뭐 쓰겠죠. 늘하고는 사실 뭐 이거 외에는 더 특별하게 뭐 나올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의 원인, 근데 여기 시간이 걸리는 동사일 때 원인과 그 결과를 얘기할 수 있는 것들 한번 다양한 경험들 얘기해 보라 라는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가 있고요. 네. 뭐 이분은 여기 숙제까지 줬네요. 뭐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느라고에 대한 교환 그리고 다음 차시 이제 복습 예고까지 했네요. 네. 아주 잘 된 교환인 것 같습니다. 느라고라는 문법 자체가 조금 어려운 문법인데 이 문법의 의미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전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단계별로 어떻게 제시하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교환이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